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춘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차기 잠수함에 대해서 지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리할 자료 어, 보시겠습니다. 음, 지금 캐나다의 이제 차기 잠수함 그 사업에 대한 그 지문인데요. 정리 이제 해보시면서 저희 그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그 첫 번째 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 보죠. 음, the Canada is pursuing a plan for its next generation submarines for its navy. 차기라는 말이 그 다음번에 오는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차기 대통령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next president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의 이게 차기라고 그러면 차세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next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 잠수함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번에 오는 잠수함 단순히 진짜 그런 그 1번, 2번 할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차기라고 하면 한 세대를 완전히 바꿔놓는 차세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내지는 차기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군에서는 next generation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음, 자, 이 차군이라는 말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 다른 수업에서 나왔었는데, 음, 이게 차군이라고 하는 말은 또 굉장히 압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차기 군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군단이라고 군부대, 육군 쪽이 이제 병력 기준으로 하는 부대 단위인데요. 군단 CORPS, 코어라고 하는 이때도 차기 군단인데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Next Generation Cor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Next Core 하면 이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큰그 덩치가 큰 그 잠수함이 있죠. 저거보다 조그만 그 잠수함은 난쟁이 아시죠? 미츠이시라고 표현하는 그걸 붙여서 미츠 서머린이라고 하고 그거 표기는 잠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정리라고 하는 게 이제 군의 조그만 그 군함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단정이라고 해서 제일 조그만 배 군에서 기본적으로 탐정명도 부여가 안 되고 또 등록도 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배들 제일 작은 단정이라고 하는 게 보트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데 정말 덩치가 큰 구축함이라든가 항공모함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정이라고 해서 크래프트라고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반잠수정이라고 생기기는 일반 우리가 보는 요트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 물속에도 잠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선박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반잠수정이라고 잠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북한이 근년에 이걸 많이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등장을 하고 했었는데요. 세마이 서머서블 이렇게 합니다. 그 세마이 서머서블을 그게 이제 형용사로도 쓰는데 명사로도 돼요. 명사로 쓰는 건지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세마이 서머서블 The Canadian media outlets and columnists reported that uh, it is a fact has been revealed. The Canadi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 project to replace the Canadian patrol, but rather the dilapidated Victoria class submarine with the ones developed by the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지금 칼럼니스트는 이제 칼럼 기고자라고 표현이 바꾸게 되겠고요. 프로젝트도 원래는 이제 사업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캐나다에서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이 프로젝트 무기 개발 쪽에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있죠? 거기가 명칭이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사업이라고 들어간 겁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 대신에 어떤 미국 그 자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체크해 본 바에 따르면 미국의 잠수함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세분하게 1차, 2차, 3차 이슈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프로젝트라고 사업 분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사업을 얘기할 때는 프로그램, 무기 개발 쪽에는 잠수함이 됐든 뭐 항공모함이 됐든 전차가 됐든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꼭 둬두시고요. 이 포초월이 잠수함, 그러니까 군함이나 군용기 쪽에서는 포초월이 초계라고 기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포초월은 순찰, 초계, 정찰 이 세 가지 의미가 되거든요. 그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겉이 흐름한 너덜너덜해진 생태를 뜻하는 이 노후화죠. dilapidated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것도 안 되면 worn out 하시면 되는데 이 구식이라는 말은 오래됐다는 거죠. 연식이. 오래된 그 기종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기름치고 조이고 정비 잘 해놓으면 굉장히 빛가번쩍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구식이라는 말과 노후화되니 이퀄 관계로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쪽은 쉽게는 old, 그다음 outdated, 그다음에 legacy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할 때 씁니다. legacy tank라든가 그럴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식. 자, 이제 그 급이라고 해서 빅토리아급 이쪽은 배의 수량 기준으로 가는데요. 클래스라는 말을 쓰는데 몇 가지가 있죠. 전통급 방금 나온 클래스. 자, 그다음 무기급 할 때는 이 품질을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그때 weapons grade, 자, 대대급 레벨, 장성급 장교, general grade officer 인데 general officer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general grade officer. 자, class A war criminal. 자, 국가급 사업 같은 거 할 때 여기도 품질을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state, nation grade, state grade. 자, 관급. 이 관급 자재공사할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이 국가급과 관급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뭐 혼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관급은 진짜로 이제 그 관급 자재, 관급 공사할 때 쓰는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로 이 품질을 나타내는 그레이드를 써야 되고요. 그 nation 그 grade, state grade 이쪽 국가급 할 때는 그 차원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레벨로 이제 내용에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It was as for the existing submarine fleet, bad history has been confirmed after it was accepted in the late 1990s. However, now it's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conduct the replacement of submarines as planned. 자, 확인하면, 자, 보시죠. 동맹이 문제가 없다. 한미 동맹에 그럴 때 안심시키는 그 확인은 assure, affirm인데요. 단순히 사실관계일 때는 주로 confirm, 방금처럼 이렇게 그게 맞다. 단순히. 그래서 언론들이 주로 확인했다고 할 때는 confirm이 거의 100%에 가깝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검증하지 따져보는 거 있죠? 그럴 땐 verify. 자, 그리고 반복 성격 재확인, reiterate도 요즘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두 눈 뜨고 보듯이 직접 확인할 때가 있는데요. See for oneself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함대 맨 앞에 플레이 넣어서 그다음 이 전단, 플로틸라, 전대, 그다음 편대까지 이런 것들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 저희 블로그 방문하시면 따로 또 찾아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라고 해서 방금 전에 이제 인수가 받는다는 거죠. 그걸 인수합병 할 때 쓰는 merge and acquisition 할 때 acquisition 내지 acquire 이렇게 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처음에 군대에는 그거 안 씁니다. 그 acquisition은 군대에서 획득이라고 합니다. 획득. 인수는 acceptance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또 비슷한 것도 보시죠. delivery라고 해서 이 반대로 인수를 하면 가져다 주는 인도 쪽이 있겠죠. 핵무기가 있으면 delivery to 아군에게 to 가져다 주면 인도가 되고요. 이거를 핵무기를 적군에게 전치사 유효해 주셔야 되는 on 떨어뜨리는 on
이걸 쓰면 투발이라고 합니다. 실어다가 투척하는 투발. The submarine is a naval capability essential in the 21st century for Canada and other great powers. 힘이 세고 큰 국가들, 강대국인데, 자, 그 대국, great power, great nation, 자, 강국, power, 강대국, 방금 나왔죠? 그 다음, super power, hyper power, 극초강대. 자, 열강은 powers, 약소국, small power, 이렇게 하는데, 이 반대에 되는 개념으로는 강소국, 뭐 이런 말도 볼 수 있습니다. 강소국, 약소국, 이런 것도 세분화해 주시고요. 자, 이 플리트가 함대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이나 공군으로 가면 이거를 단이라고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탱크 플리트 그러면 전차단, 에어크래프트 플리트 그러면 기단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민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Whereas the Russian fleet remains the most formidable part of the Navy. China's capability to build submarines has been increasing, has been developing over the last decade, and so it is threatening due to the major modernization of its subsurface warfare capabilities. 이 수중이 언더워터죠. 물 속에 있는 건데 그걸 이제 subsurface, 그래서 수상이라고 하면 물 위에 떠가면 subsurface 말고 surface warfare 이러면 수상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surface가 너무 유명한 건데 SAM이라고 아마 약자 많이 듣고 보셨을 겁니다. surface to 지상에서 공중으로 쏘는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지대공탄인데 그래서 이게 surface warfare 그러면 수중전인데 그렇지 이 surface가 지상일 때가 있고 수중일 때가 있다는 거 염두에 꼭 두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화하면은 이 마더니 현대가 될 때가 있고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근대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 확신이 나타날 때 미국은 modern day라는 말을 씁니다. 현대전, 예를 들어 modern day war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best countermeasure against the submarines is submarine is the submarine. 여기에서 이 카운터라는 거는 복싱으로 치면은 이제 그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반대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그런 식인데 이걸 저희 주중에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이 카운터를 갖다가 그대로 명사로 쓰려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절대. 카운터, 그냥 명사로 쓰면 우리가 계산대 있죠?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쓰시려면, 동사로 쓰셔야 됩니다. to counter 동사, 목적으로 취하는. 그렇지 않고 제가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명사를 쓰려면 counter measure,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 카운터 관련해서 추가로 정리를 해보면, 이 카운터가 동사가 있죠? 대응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또 counter attack이라는 말도 동사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다른 수업에서 그랬었는데, 이 counter와 counter attack, 이 act, counter와 counter act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면 counter act는 원래, 중화작용을 일으키는 화학 쪽이라든가 그럴 때 보면 그렇게 쓰는 단어인데 군사에서는 좌절시키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이죠. 대응을 하면 상대방을 반드시 무찌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카운터 액트를 하면 뭐 중화잖아요. 저쪽의 화학작용을 완전히 상쇄하는 그러니까 그쪽 예를 들어 공격으로 치면 공격을 해왔는데 그거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죠. 카운터 액트를 하면 중화시켜버리면 그래서 좌절시키다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in difficult situations of the Arctic and overseas,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oceanic interest, they must develop the subsurface warfare capabilities so as to counter the threats facing the Canadian Royal Canadian Navy. 해양 있죠? 바다 전체를 얘기하고, 해상은 기본적으로 바다 위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해양 생물 할 때는, 기본적으로 marine animal, 뭐 이런 식으로, marine creatur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분해는 그게 해병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오시아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양 주권 그러면, oceanic sovereignty, 뭐 이런 식, 해양 강국, oceanic power,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해상은, at sea, 이렇게 해상에서 이렇게 하거나 형용사로 maritime을 주로 해상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로열 왕립이라는 얘기죠. 네, 로열. 자, 그리고 이 간단한 거지만 여기선 국가의 이익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interest나 stake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가끔 뭐 혜택을 뜻하는 benefit을 쓴다든가 또 그 기업적인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할 때 쓰는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은 캐나다의 그 차기 잠수함 사업 놓고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